만약에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전쟁이 바로 내 지갑 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정부가 그 위기를 막겠다면서 무려 2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것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풀기로 결정했다면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경제 실험이 대체 무엇인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중동에서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진 거죠. 바로 이 지정학적 위기가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거대한 배경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답이 바로 이 숫자입니다. 25조 원. 상상하기도 힘든 규모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긴급 투입하기로 한 예산인데요. 물론 이렇게 막대한 돈을 푼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같은 위험이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모든 걸 촉발시킨 도화선부터 한번 살펴보죠. 아니, 대체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의 경제정책 전체를 뒤흔드는 이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 걸까요? 전쟁의 직접적인 결과는 사실 꽤나 명확합니다. 국제유가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고요. 그 여파로 물가,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엄청나게 거세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뉴스에나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장을 보고 주유를 하는 우리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맞서서 나온 국가적인 대응책은 뭘까요? 공식적인 이름은 전쟁 추가 경정 예산, 우리가 보통 추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겁니다. 이 추경이라는 게요, 그냥 예산을 더 쓰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나 큰 재난처럼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비상 상황에 대처하려고 국회 특별 승인을 받아서 긴급하게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인 셈이죠. 정부가 내세운 목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당장 급한 불인 기름값 부담을 좀 줄이고 서민들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산업 피해나 공급망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목표들을 꿰뚫는 진짜 핵심 열쇠는 바로 저 마지막 지역경제 활성화에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말이 이번 대규모 지출의 핵심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허리띠를 졸라맬 때가 아니라 속도와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빨리 자금을 투입해서 경제가 멈추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인 거죠. 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이 막대한 돈을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바로 이 계획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독특한 해법, 지역화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가장 큰 고민 아니었을까요? 그냥 현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그걸로 치솟은 생활비 메우거나 아니면 그냥 저축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이 멈춰있지 않고 지역 경제의 피처럼 돌고 돌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던 거죠.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특정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특정 도시에서만 쓸 수 있고 유효기간까지 딱 정해져 있는 기프트 카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 주로 우리 동네 가게나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하필 지역화폐였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영리한 세 가지 전략적 노림수가 있습니다. 첫째, 돈이 대기업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동네 골목 상권 안에만 머물게 하는 가두리 효과. 둘째, 사용 기한을 정해서 돈을 쌓아두지 않고 빨리 쓰게 만드는 속도전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되돌려준다는 명분까지. 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가 전체의 큰 정책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 정책이 구체적인 한 지역에서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주 생생한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대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표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제주의 한 정치인은 이 지원금을 두고 경제 심폐소생술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 당시 지역 경제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이 정책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여기서 중앙정부가 보는 큰 그림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온도 차이가 살짝 드러납니다.
정부는 전쟁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시적인 문제를 보고 있지만 제주도민들한테는 당장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폭등하는 물류비가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고통이었던 셈이죠. 정부도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직접 현장으로 향합니다.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 미팅을 여는 거죠.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진짜 문제가 뭔지 정책에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다 맞춰보죠. 이 거대한 전략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진짜 빅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아까 들었던 대통령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퍼주기 같은 복지가 아니라 국민이 낸 세금을 위기 상황에 가장 효과적으로 되돌려주는 하나의 전략적인 경제도구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돈의 속도와 장소를 통제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것. 내가 쓴 지원금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은 가게 주인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또 다른 소비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런 연쇄 효과를 노리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아주 거대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전 세계를 덮친 글로벌 위기에 대한 최선의 해법이 아주 역설적이게도 가장 지역적인 해법일 수 있을까요? 이 대담한 하이퍼 로컬 전략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를 넘을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거대한 실험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